메이저 수학학원 홍철 원장입니다. 네. 그 중앙고 1학년 시험지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중앙고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극악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오던 학교죠.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시간 안에 풀기 정말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를 프린트해서 했던 걸 변형을 잘 하셔서 냈던 학교고, 1학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현재 지금 이제 3학년, 뭐 2학년, 1학년보다는 더 잘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잘하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점점 더 문제를 좀 변별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냈던,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중앙고는 보통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프린트가 이제 그 번호 나올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킬러가 한 2개씩 들어가는 문제, 그 킬러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연합 기출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6월에 나오는 전국연합 기출 고1 거에 이제 30번이나 이제 그 객관식 마지막에 어려웠던 이제 그런 킬러들을 이제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매년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잘 해서 게다가 이제 문제 자체를 그대로 수제만 바꿔서 내진 않아요. 이제 문제를 좀 변형을 하고, 너무 어렵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수학적인 센스와 좀 연습이 잘 돼서 본질적인 걸 이해하는 학생들은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걸로 변형을 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잘하면 시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시험 볼 때 부담감도 많고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은 학교였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로 등급이 바뀌어서 이제 변별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중앙고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좀 적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나 싶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쉬워진 측면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부교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어려웠던 거에서 이제 보통 올림포스나 뭐 유형편, 개념편으로 낮추거나 전국연합을 써서 이제 거기에 숫자 변형한 거랑 좀 쉬운 걸 좀 많이 내서 쉬운 문제를 앞에 배치를 많이 하면 체감 난이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중앙고 시험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극악으로 중앙고가 어렵게 나올 때만큼 어려웠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어려웠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려웠다는 시험은 아니고요. 중앙고 치고는. 그렇지만 다만 이제 문제를 뜯어보면 그러니까 9번 정도부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앞에는 좀 되게 쉬웠다고 치더라도 9번부터는 이제 전국연합 기출 프린트했던 거 이제 변형 문제가 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는 이제 되게 쉬웠고요. 9번 제가 보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10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논술형 나오기 전에 18번, 17번, 그 다음에 13번 이런 등등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인데 변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를 내지 않았고, 그 자체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체감 난이도는 결코 쉽진 않았을 거다. 다만 옛날에 정말 이게 손도 못 써보고 정말로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험지가 맞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심화 연습이 잘 돼 있고, 이제 이 시험지가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연습을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서둘러서 풀면 한두 문제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럭저럭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빨리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시간 안에 다 푸는 것도 가능했었던 시험지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논술형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웠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넘겨보다 봐서 논술형이 더 쉬우면 이걸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눈에 낯익은 이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풀다가 시간이 가면 당황을 하고, 뒤에 이제 논술형 같은 경우 되게 쉬운데도 손을 못 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게다가 또 논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형 1번, 2번은 사실은 이제 프린트랑 전국연합 기출의 변형인데, 3번 같은 경우는 본 적은 저도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사실 문제는 되게 쉬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냥 쉬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11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전국연합 기출에 있던 거가 프린트에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 그렇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이었고, 등급 컷 자체가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완전히 예전처럼 막 너무 쉬워서 애들이 100점 나오고 이런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중앙고 시험이라고 기대했던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시험지보다는 좀 수월했던 시험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프린트랑 착실하게 변형을 했던 아이들이 그래도 생각외로 점수가 와장창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중간 이상 가는 점수들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시험과 이제 다
다른 갭을 이제 처음으로 느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공부량을 다 같이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더 늘릴 때 이제 여름방학 공부하고 해서 이제 점점 더 시험에 적응해서 잘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이랑 달리 이제 그 교과과정 순서가 바뀐 게 이제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그 시험 볼 때 예전에는 이제 2학기 기말이었던 그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 들어와 있고 게다가 이제 다음 전에 교과과정에 없던 이제 행렬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5월 6일 날 이제 행렬 특강도 다시 연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행렬을 선행하면서도 많이 안 하고 접하지 않았고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기말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같은 게 있어서 연습을 했겠지만 이제 기말은 사실은 그 맞춘 범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당이나 강남에 있는 기출 문제를 이제 섞어서 난이도 배분해서 행렬 문제 넣고 해가지고 이제 기출 같은 경우는 한 4, 50세트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중간고사 봤으니까 이제 이제 연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센 같은 유형서가 안 돼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뭐 정렬학 기출이 있는 자이나 마더텅을 풀고 학교 프린트도 여러 번 풀고 거기에 대한 변형 기출도 연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기출을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시간 안에 이제 정확하게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계산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만 아마 가서 시험에서 이제 본인이 좀 생각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험이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약간 제 느낌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들이 이제 부교재도 난이도를 낮추면서 약간은 쉽게 내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아이들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매년 보던 거에 비해서 쉽다라고 약간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학교 시험을 보던 학생들이 올라와서는 난이도가 그래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많이 느꼈으니까 뭐 사실 뭐 학생부 종합으로 가는 게 사실 분당 지역에서 쉽지 않은 실정에서 물론 아이들이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점수가 대학을 가는데 크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진 않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에 맞춰서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도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잘해서 올해 1년 내내 그 학교 시험에 적응해서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제 수능 범위 있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서 2학년을 이제 정시와 뭐 내신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보다 고생 많으셨고요. 논술형 문제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이 이제 낯선 문제라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항식에 대해서 세 다항식 곱이 이제 이렇게 있대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다 곱한 게 fx인데 얘가 4차라 그랬죠? 4차란 얘기는 다항식이고 다항식에 대해서 4차니까 이게 1차니까 이게 2차 식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계수가 1이고 1이니까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식을 잡으란 얘기고요.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으로만 갖는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다. 이제 요 조건을 통해서 이제 이걸 푸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계수가 전체가 실수이면 사실은 허근이라는 거는 켤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다 실근만 가져야 되기는 한데 전체적인 실근 얘기가 없긴 한데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 아마 그 문제의 의도를 생각해서 풀이한다면 fx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요걸 하고 두 개인데 양의 실근 얘가 중근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이 1번이 있는 거고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얘랑 똑같은 게 나오고 나머지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k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중근을 갖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경우 1, 2, 3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A랑 K랑 P는 각각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실근은 여기서 결정이 될 때고요. 여기는 G2가 4가 되잖아요. 그죠? G2가 4가 되는 걸 통해서 이게 여기선 GX가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선 GX가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G는 4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을 다 구한 다음에 나오는 식 중에서 셋 다 양의 실근, 여기가 양의 실근 갖는 것만 골라내면 답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로서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본질적으로 읽어보고 하면 굉장히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아이들이 여기를 가장 많이 틀렸던 거는 이제 앞에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다 이걸 못 본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논술형 1, 2번은 그래도 본 문제인데 이건 좀 뭔가 이게 약간 위압감이 있잖아요. 사실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좀 빨리 판단해서 별로 어렵지 않으면 이것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니까. 네, 아무튼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첫 시작이니까
기말 그 새로운 범위 행렬이랑 해서 준비 잘해서 시험 잘 보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준비 잘해서 올해 1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